제96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예,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자, 거리가 먼 항목은 2번이죠. 비교 가능성. 2번 문제. 단기말 결산을 위해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이 발견되었다. 오류 정리 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당기순이익, 수익과 비용이죠. 이 발생한 것.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얘는 자본 조정이죠. 자본입니다. 매도 가능 정가 평가 손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입니다. 단기 매매 점검 평가이 영업의 수익이죠. 영향을 미치네. 계산 안 했으면 영향을 미치죠. 딱 3번. 이거는 기타의 대순상각비. 얘는 영업 외 비용. 대손상각비로 계산.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했다. 자, 일단은 디테일에서는 틀렸죠. 영업의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았으니까.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영향을 못 미치죠. 어차피 비용을 잡았으니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영향을 미치겠죠. 영업의 비용 잡아야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잡았으니까 영업의 비용은 영향을 미치는데 당기순이익은 영향을 못 미친다. 왜? 결과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은 똑같기 때문에. 3번 문제.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죠. 판매를 수익으로 인식할 때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죠. 비용,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면 평가손실이죠. 재고자산 평가손실,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자, 우리가 평가손실을 할 때는 이렇게 하죠.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죠. 자, 여기서 직접 차감이 틀리면 평가충당금으로 잡아주고 평가충당금을 재고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대손충당금처럼 직접 빼는 게 아니다. 3번.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를 감모라고 그러죠. 감모 손실. 얘는 정상적인 감모가 있고 비정상적인 감모가 있죠. 정상적인 감모는 원가성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원가 포함 이렇게 얘기하죠. 비정상적인 것은 원가성 없다. 원가 불포함,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 비정상은.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입니다.
4번 문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 포함해야 되는 거죠. 포함해야 되는 것. 여기 포함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거는 세금과 공과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 세금과 공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 포함하죠. 설치 장소를 위한 우리가 일명 설치비죠. 설치비, 취득원가 포함. 자본화된, 자본화 취득원가 포함해라는 뜻이죠. 취득원가 포함하라는 뜻입니다. 자본화된 차입원가, 일명 금융비용. 금융비용이라 하면 이자죠.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했다. 그 대출금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럼 그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완공전에. 완공전에 발생한 그 이자들 취득원가 포함합니다. 그걸 두고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C, E. 문제 5번.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개발 단계. 여기서 우리가 연구 단계이란 뭐야? 비용으로 치료하죠. 경상 연구개발비. 경성 연구개발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줍니다. 비용 처리하고요. 개발 단계는 개발비 계정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처리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 속하는 무슨 말이죠?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하고 같은 말이죠. 예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자,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최근에 이런 문제 한 번씩 나오는데,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은 연구 단계에 해당이 한다. 그러니까 뭐 연구 단계니까 연구 단계 뭐 경상 연구개발비 비용으로 잡아라. 그렇죠? 그런데 사용 전 이런 것들 하는 활동, 생산 전 사용, 우리가 일명 이런 것들을 시운전비라고 그러죠. 시운전비.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관련 공구, 금융, 주용을 설계하는, 그 다음에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내용이 좀 어렵네요. 5번 답은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요즘 새로운 지식 몇 분 나왔습니다. 6번 문제.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 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 증권 및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먼저 4월 1일 200주를 만원에 취득하였다. 200주를 만원에, 200만원이죠? 단기 매매 증권 200만원, 현금 200만원. 8월 31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주당 1,000원, 200주였죠? 200주 곱하기 1,000원, 얼마? 2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차변의 현금 20만 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 20만 원. 12월 31일 결산 주당 12,000원의 평가다. 200주 곱하기 12,000원, 그럼 얼마? 240만 원. 취득원가가 200만 원인데 240만 원으로 평가되었죠. 40만 원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40만 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40만 원. 자, 그럼 여기에서 단기 매매증권은 어떻게 되었죠? 단기 매매증권 두 개 있죠. 얼마? 240만 원.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은 두 개 있죠. 배당금 수익과 평가이익 합이 얼마? 60만 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 문제. 갈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로 짝지어진 것은 자본 항목에서 자본 항목에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5가지. 자, 자본 항목 중에서 무엇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자본거래 여기서 자본거래는 자 요거죠. 3가지 주식이죠. 주식거래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 자본거래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 자, 여기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다.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럼 뭘 말한다? 자본조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본 항목 5가지 중에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하나, 둘, 셋 자본거래. 그러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은 자본조정입니다. 자본조정은 1번하고 2번 있네요. 계정 항목 및 적유 등록 조회하면 2번 되죠. 매도 가능 정산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입니다. 그렇죠? 기타 포괄.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감가차손 자본조정입니다. 8번 문제. 자, 제품 판매 매출이죠. 수익 인식 조건, 판매, 수익, 매출 다 같은 말입니다. 매출. 인식 조건이 아닌 것은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로 당연하죠. 자, 내가 물건을 갖다가 팝니다. B한테 매출하죠. 매출하면 이 물건에 그죠? 위험과 보상 이쪽으로 일로 가죠. 일로 넘어갑니다. 위험과 보상 구매자로 이전되죠. 내 거 아니죠. 매출됐으면 내 거 아닙니다. 이 판매자의 재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뭐 통제할 수 있다고? 내 거 아니라니까. B죠. 그 통제가 넘어가죠. B로. 그죠? B로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틀렸죠? 내 거 아닙니다. 판매했으면.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낮죠. 매출했으면 돈이 들어오죠. 그죠? 돈이 들어옵니다. 돈, 경제적 효익. 9번 문제. 원가 회계에 관한 설문용 거리가 먼 것은 원가 정보 제공, 어쩌고 저쩌고 원가 정보 제공, 어쩌고 저쩌고 원가 정보 제공, 어쩌고 저쩌고 원가 정보인데 누구한테? 외부 이해관계자는 재무회계죠. 재무회계입니다. 틀렸죠? 내부 이해. 내부 보고용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누구죠? 경영자. 그리고 얘를 무슨 회계라고 했죠? 관리회계. 원가회계는 관리회계에 포함이 된다. 10번. 매출원가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원가 여기 있죠? 기초저금품 10만원 여기 놓고요. 총재비 35만원 여기 놓고 기말제공품 13만원 여기 놓고 기초제품 30만원 여기 놓고 기말제품 28만원 여기 놨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럼 여기서 얘를 구하려면 얘를 알아야 되죠. 얘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서 구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얼마? 13만원 빼면 45만원에서 13만원 빼면 32만원
여기다가 32만 원을 옮겨주고 62만 원, 62만 원에서 28만 원을 빼면 16만 원? 아닌데. 이게 62만 원에서 28만 원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34만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틀린 것은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분 상호간의 용력관계를 무시하죠.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분 상호간에 고려하죠. 고려하는데 단계는 일부 고려하고 상호는 완전 고려하죠. 정확도는 상호, 단계, 직접 맞죠? 네, 단계는 상호와 직접의 절충이죠. 그 다음에 얘는 순서가 필요하죠. 누구부터 배부할래? 그죠? 상호는 여기서 가장 복잡하고요. 직접은 여기서 가장 간단하다. 4번에 단일 배분율은 고정비, 변동비 구분하면은 얘는 단일이 아니고 이중이죠. 이중 배분율법. 4번이 틀렸습니다. 단일 배분율은 고정비, 변동비 구분하지 않고 배분하는 것이 단일 배분율법입니다. 12번 종합원가 계산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이 아니죠. 대량입니다. 대량 생산이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자, 직접 원가와 간접법으로 나누지 않죠. 그 나누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이죠. 뭐로 나누죠?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죠. 가공비로 구분합니다. 공정별로 계산하죠. 맞죠?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 비용이 적게 든다. 왜? 간단하기 때문에. 평균 내리죠.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별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거죠. 맞습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대부분이 인도에 있을 때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여기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잘 나오죠. 자판기, 현금을 뽑아올 때, 현금 찾을 때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판매 조건부, 동의 조건부, 그 밖에 조건부는 그 조건부가 완성되었을 때,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렇죠? 조건부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입니다.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이라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했을 때, 전부가 아니고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할 때, 그렇죠? 각 부분의 대가를 그때 받았을 때 그때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잘 나오는 거죠? 14번 문제.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 복권, 수돗물, 면세죠. 생수는 과세입니다. 자, 신문, 잡지, 도서는 면세죠. 그런데 광고는 과세가 됩니다. 15번 문제. 세금계산서 제도와 틀린 것은, 제도 관련해서 틀린 것은 공급 시기가 돌아가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 틀리면 인정 못 받습니다.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답 2번이 틀렸습니다.
이미지 기재사항은 누락에도 상관없죠. 월합계 세금 계산서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법인은 당연히 의무 발급이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이 법인 있고 개인 사업자. 자, 좀 얼마? 3억 이상. 그죠?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이상 개인 사업자 의무 발급입니다. 15번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